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공업수학원 이산수학 첫 번째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은 챕터 2 The Logic Compound Statements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분반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진도가 조금 달라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두 클래스를 똑같이 이제 진도를 맞추는 용도로도 쓰고 또 스스로 자습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하려고 동영상 강의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더 많이 하고 토론이나 팝업 퀴즈 같은 참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지루함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라는 게 이제 양날의 검이니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해주고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뭐 무엇이든 좋으니까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좋고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선 책 2챕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그 명제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2.1, 2.2, 2.3까지가 지금 하나의 강의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명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를 따지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수학적인, 논리적인 언어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좀 이해해주고 최대한 잘 설명을 하도록 해볼 테니까 차근차근 들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2.2를 보면 이제 Logical Form and Logical Equiva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소개되는 게 Greek Sophist Logic 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주어져 있는데요. 책에 보면 나오지만 아리스토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현자입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실은 뭐 철학자 자체가 직업이라기보다는 철학자라는 거는 뭐 철학의 높은 성취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일컫는 말이고 직업적으로는 이제 소피스트라고 많이 했어요. 소피스트는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로직,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온 이 진리라는 말 그리고 우린 지금 논리라는 말로 쓰고 있는 이 로직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됐어요. 좀 주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항상 뭐 좋은 방향으로만 갔던 건 아니고 이게 논리적인 말장난에 활용이 되거나 궤변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죠. 아킬레스 앤 터틀이라고 불리는데 아킬레스가 그 영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킬레우스를 말합니다. 아킬레우스 아시죠? 그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이제 한쪽의 주인공이죠. 그 트로이라는 터키의 연안에 있었던 당시에 고대 왕국에 쳐들어갔던 불멸의 용사였죠. 엄청 빠르고 엄청 강하고 어렸을 때 신의 가호를 받아서 신들의 강, 타티스 강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한번 푹 담궜다가 꺼냈는데 담궜다가 꺼낼 때 여기를 드는 바람에 사람이 있으면 여기 발끝을 드는 바람에 요 발 뒤꿈치가 약점이 됐어요. 다른 부분은 다 강물에 닿아서 그 무적의 이제 피부가 됐는데 여기만 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약점이 었는데 거기만 이제 안 다치면 되는 거였는데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의 그 약점을 알고는 그쪽에다 화살을 날려서 뭐 칼이었나요? 화살이었나요? 그 공격을 받아서 영화에서는 화살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맞고 죽죠. 그래서 그게 약점이다. 아주 강한 사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거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킬레스의 약점. 어쨌든
그런 위대한 전설적인 용사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킬레스가 여기 있고 거북이가 여기 있어요. 소피스트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아킬레스랑 거북이랑 둘 다 이 오른쪽으로 달려가는데 영원히 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할 거다. 왜? 아킬레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거북이도 느리지만 요만큼 간다. 아직도 앞에 있네. 그럼 또 아킬레스가 여기서 요만큼까지 가는 동안 또 거북이도 여기서 요만큼 간다. 자, 그럼 아킬레스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금방 가겠지만 또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조금이지만 앞으로 간다. 그래서 영원히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앞에 있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냈죠. 실제로는 아니겠죠. 금방 따라잡죠. 이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장은 실제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이게 맞으니까 그것도 맞아. 요게 맞으면 그 다음 것도 맞아.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해 나가는 이 논리를 구성하는 거에 이 소피스트들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 혹은 궤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잘못된 예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말을 남들한테 믿게 하게 할 정도로 헷갈리게 하게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논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데 아주 적합한 필수적인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가 포함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그리고 이번 학기에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명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여기 보면 정의가 a sentence that is true or false but not both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지만 참이거나 거짓인 어떤 문장 하지만 동시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 소문자 P나 Q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5는 3보다 크다. 이건 뭐 항상 참이죠. Sunrise in the west.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 이건 거짓말일 거고요. X는 5보다 작다. 이건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룰 때는 이거를 이제 명제의 형태로 이렇게 다루기도 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음이 명제입니까 하면 앞선 요 두 가지 얘는 명제에 해당을 하고 마지막 건 명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컴파운드가 뭐가 복합됐다, 여러 개가 섞여 있다 이런 뜻이니까 combination of statements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명제끼리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뭐 P and Q, P이고 Q이다. 두 개가 다 만족될 때에만 참이다. Q or R, Q이거나 R이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되면 참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 P and Q 전체 혹은 Q or R 전체가 하나의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전체도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스테이트먼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학기에는 크게 그걸 그렇게 구별해서 보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방금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구성을 할 때 여기 and나 or이 들어갔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operations, 그러니까 명제 간의 연산을 하는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요 기호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걸 우선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negation, 쉽게 말해서 not,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sunrise is in the west 하면은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 앞에다 not을 붙이면 sunrise does not rise in the west. sun does not rise in the west. 태양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 하면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그 문장의 그 명제의 부정, 반대가 되는 겁니다. conjunction은 and, 두 가지 명제 혹은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disjunction은 or,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junction은 보통 이렇게 위로 솟은 쐐기 모양, disjunction, or은 아래로 솟은 쐐기 모양을 쓰는데 나중에 우리가 집합을 배워서 이거에 또 연관성을 배우게 되겠지만 이거 쉽게 그냥 교집합, 우리가 아는 합집합, 그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또 우리가 그 계산법을 배우게 되면 그거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컨정션은 곱하기, 디스정션은 더하기에 대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곱하기를 항상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논리적인 연산, 논리적인 오퍼레이션에서는 얘가 컨정션이건 디스정션이건, 그러니까 AND이건 OR이건 상관없이 먼저 오는 것부터 무조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P, OR, Q, and R이면 AND니까 이걸 먼저 계산해, 그런 거 없고 그냥 먼저 있는 걸 먼저 계산해요. 근데 이런 게 헷갈리니까, 서로 여러 개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괄호를 해줘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Statements of Inequalities, 명제와 부등호, inequality가 부등호죠. 부등호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아이고, 네. 왜? 아이고, 펜이 왜 어디 갔지? 펜이 안 되네요. 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x가 a보다 작거나 x가 a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등호가 우리나라 말로 사실 쉽죠. 작거나 같다니까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친 건데 동시에 합쳐질 수는 없고 두 가지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작거나 혹은 같다를 이렇게 OR로 연결하는 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가 이렇게 수직 부호가 되죠. 이게 좀 필기를 할 필요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게 지금 제 태블릿에 연결한 건데 태블릿이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지금 살펴본 게 이거였는데, 네. x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a가 되거나 혹은 a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조건, 요 속이 꽉 찬 요 점과 그리고 속이 꽉 안 찬 요 두 가지, 이게 a보다 작다고 이게 a와 같다죠. 요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일어나면 되니까 OR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OR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그럼 a보다는 무조건 크고 b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해보면 쉽게 한꺼번에 지워지지 않네. 아이 참,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얘는 안 지워지네. x가 a보다 크다 요 조건이랑 x가 b보다 작다 요 조건이랑 합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할 때만 x가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x가 a보다 크다와 x가 b보다 작다를 AND로 연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xample 2.1.3 책에 있는 예제 2.1.3을 실제로 한번 보면, P라는 명제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에 관한 것이고, Q라는 명제는 x가 3보다 작다, 그리고 R이라는 명제는 x가 3과 같다라는 걸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PQR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서 다음 A, B, C를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지? 첫 번째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다시 쓰면 좀 확대를 해서 써볼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러면 좀 잘 보이죠? x가 3보다 작거나 x가 3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q가 되겠죠. 이 부분은 왜 이러냐? 얘는 q가 되고 OR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3과 같다는 R이 되겠죠. 그래서 Q, OR,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AND가 돼요. x가 0보다 크다와 AND x가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P라는 문자에 우리가 대응되고 AND x가 3보다 작다는 Q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이거는 좀 복잡한데 x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지죠. 왜 이런지 모르겠네. x가 0보다 크다와 AND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그럼 일단 얘는 x가 0보다 크다는 p죠. 네, 그건 p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p를 적고요. and를 쓰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3보다 작다랑 or x가 3과 같다. 이 두 개를 or로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써보면 p에다가 and x가 3보다 작다는 q이고요. or를 쓰고 x가 3과 같다는 r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쉽죠? 네. 다음 truth value를 보겠습니다. truth value를 보면 truth value는 binary logical value of a statement라고 되어 있어요. binary logical value of a statement. 어떤 명제는 참 혹은 거짓이기 때문에 참값 혹은 거짓값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명제가 뭐 지금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뭐 예를 들어 바로 위에 있었던 문제 중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x가 2다. 그러면 2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네, 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적어보면 2가 3보다 작다 이건 네, true가 되는 거죠. 혹은 3이 1보다 작다 이건 거짓말이니까 이 명제 전체는 fal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명제는 true 혹은 false의 한 가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ruth table은 이 전체를 모아서 모든 가지수를 다 표현을 해서 어떤 명제가 어떤 값을 어떤 truth value 그러니까 t 혹은 f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테이블 형태로 다 나타낸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음 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네. 보면 이게 truth table인데요. 네, 화질이 좀 좋아졌죠. 태블릿은 화질이 좀 나쁘고 컴퓨터 화면은 화질이 좀 좋아요. truth table을 보면은 그 베이직 오퍼레이터가 몇 개 있어요. 그 우리가 아까 살펴본 세 가지의 베이직 오퍼레이터 not, and, or이죠. 그래서 어떤 명제 P가 있을 때 not P는 원래 명제 P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제 이 truth table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명제 P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우린 모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명제가 참일 때, true일 때 not P는 얘가 true면 not P는 false겠죠, 그죠? 네. x가 3보다 크다는 게 참이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거짓이겠죠, 그죠? 서로 배치되는 얘기니까. 반대로 p가 false면 not p는 true가 될 겁니다. 그래서 negation의 그 truth table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truth value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and랑 or, conjunction, disjunction의 진리표를 한번 보죠. truth table을 보죠. 그럼 이제 and나 or은 명제 두 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p나 이렇게 q가 같이 and로 연결되거나 or로 연결되는 경우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총 가지수가 4가지가 있죠. 둘 다 참이거나 참 거짓, true, false거나 false, true거나 false, false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급하게 적을 때는 TTFF, TFTF 이렇게 적어주면 4가지 경우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nd 같은 경우에는 and의 정의, 컨정션의 정의가 두 개가 모두 다 참일 때만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4가지 경우 중에 T, T 둘 다 참일 때만 이 P and Q도 true가 되고 나머지 3가지 경우는 false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false가 되는 거죠. 반대로 P or Q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결과값이 true가 돼요. 그래서 true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는 전부 다 true고 마지막에 P와 Q라는 스테이트먼트가 모두 false일 때만 false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먼트가 true 혹은 false일 때 이 전체 스테이트먼트 결합된 오퍼레이터로 결합된 전체 스테이트먼트가 어떤 값이 될 거냐 true 혹은 false 중에 어떤 값이 될 거냐를 나타낸 게 여기 truth table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더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지금 and or not으로 더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된 거를 지금 나타내는 예제들을 몇 개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제일 유명한 exclusive or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exclusive가 뭔지 알아요? exclusive는 서로 배타적인, 서로 겹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혹은 요즘 뭐 연예계가 난리가 났는데 연일 막 특종이 나죠. 그래서 특종이라고 할 때 단독 특종 이런 의미로 해서 exclusive라고 합니다. 단독 특종. 우리 언론사에서, 우리 신문사에서, 우리 방송국에서 단독으로 내보냅니다. 독점 중계 뭐 이럴 때 exclusive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exclusive or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P or Q 그리고 P and Q의 not 요 두 가지를 다시 and로 묶어주는 거죠. 요 전체의 기호를 P exclusive or 기호 이렇게 더하기를 바깥에 동그라미로 둘러싼 요 기호로 나타내기도 하고 exclusive or X or이라서 P X or Q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 전체가 도대체 앞에 이렇게 definition 정의가 있으니까 truth or false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truth table로 한번 만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어차피 지금 명제는 되게 복잡한 정의로 되어 있지만 P, Q 두 가지 문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자 P, Q가 각각 true, true에서부터 false, false까지 네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 거죠. 조합이. 그럼 첫 번째 요소 P or Q부터 한번 적어보죠. P or Q는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여기서 살펴봤죠.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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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됩니다.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이니까요. 그 다음에 뒤쪽 P and Q를 살펴보면 P and Q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죠. 그래서 true, true, true. 나머지는 false. 세 가지는 다 fals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P and Q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nd로 앞에 not으로 연산을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not을 여기다 쓰면 not P and Q는 true일 때 false, false일 때 true니까 false, true, true, true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P or Q 요 부분과 not P and Q 요 부분 요 두 가지를 and로 연결해야 되죠. and로 연결한다면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첫 줄을 보면 true, false니까 false입니다. and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true, true. 그러니까 true가 되죠. 세 번째는 true, true. 역시 true가 됩니다. 네 번째는 false, true. 한쪽이라도 false가 있으면 안 되니까 false가 되죠. 그럼 false, true, true, false예요. 이런 결과를 내는 이 결과값을 내는 요 식, 이 복잡한 명제식, 요 식이 왜 exclusive or라고 불릴까요? 원래 입력값인 P와 Q를 살펴보면 어쨌든 P와 Q를 가지고 요걸 계산해낸 거잖아요. true, true로 똑같을 때 false, false, false로 서로 똑같을 때 false. 근데 true, false이거나 false, true일 때 true예요. 즉 이름 자체가 베타적 or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 서로 다른 게 들어왔을 때 true가 되고 서로 같은 게 들어오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P와 Q라는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얘네들 둘이 서로 똑같으면 그냥 true로 하고 false로 하고 이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다르면 true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를 물어보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exclusive or는 이제 앞으로 그냥 요 기호 하나로 종종 쓰이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책에 이제 2.1.5에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요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트루스 테이블로 한번 그려보세요. 꽤 긴데 책에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로지컬 이퀴밸런스가 있습니다. 로지컬 이퀴밸런스는 어떤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 폼,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한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먼트 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스테이트먼트 폼은 스테이트먼트 베리어블, P, Q 이런 것들과 로지컬 커넥티브가 연결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트루스 밸류가 나오는지 아직 모르는 PQ에 따라서 이 전체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놈을 스테이트먼트 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도 스테이트먼트라고 일단 이해하세요. 그 용어에 너무 매달려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 폼 라지 P 혹은 라지 Q 아니면 그냥 개별 스테이트먼트 폼 PQ가 개별 스테이트먼트 PQ가 서로 똑같다. logically equivalent 하다 그래요. logically 논리적으로 equivalent 하다. 동등하다 라는 거죠. equivalent는 equi는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equal 서로 같다. 혹은 뭐 equalism 뭐 equality 서로 권리가 동등하다. 이런 거 할 때 equality라고 그러잖아요. equality 할 때 equi를 씁니다. 그리고 valent는 value에서 온 거죠. 그리고 balance에서 온 건데 가치 평가, 가치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두 개가 가치가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등하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 동등하냐 하면 얘네들이 입력되는 다른 명제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identical, 똑같은 truth value를 가질 때 항상 똑같은 결과를 가지면 그 둘은 서로 동등하다. 그래서 한 경우에만 동등한 게 아니라 항상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초중학교 때 배운 항등식에 쓰는 이 3개짜리 등호를 씁니다. 항등호를 씁니다. 그래서 example 2.1.6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더블 니게이션은 어떤 명제에다가 not을 2번을 한 거예요. 니게이션을 2번을 한 건데 그럼 not P가 되겠죠. 뭐 괄호를 꼭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not P로 하면 얘가 결국 P랑 똑같다는 거죠. 뭐 아닌 게 아니면은 맞는 거죠. 그죠? 네, 아닌 게 아니면 맞는 거니까. 실제 트루스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원래 P가 true이거나 false일 수 있죠. 그러면 negation한 not P는 false, true 이렇게 됩니다. true가 false가 되고 false가 true가 되죠. 그럼 not P는 얘에다가 다시 not을 취한 거니까 false가 다시 true가 되고 true가 다시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P와 not P를 비교를 하면 똑같죠. 얘가 T일 때 얘도 T, 얘가 F일 때 얘도 F.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먼트와 요 스테이트먼트는 서로 어떻다? logically equivalent 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mple 2.1.7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logically non-equivalent 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변은 P and Q에다가 not을 취했고 우변은 not P와 not Q를 한 다음에 and를 취했어요. 되게 비슷한데 not도 있고 and도 있고 하니까 되게 비슷한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살펴보면 P, Q 이 두 가지의 변수, 스테이트먼트 변수가 들어가니까 스테이트먼트 베리어블이 들어가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죠. TT, TF, FT, FF 우리가 늘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4가지 경우가 있는데 P and Q 같은 경우는 TFFF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전체에다가 not을 취하면 FTTT가 되죠. 그죠? FTTT. T가 F, F가 T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우변을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왼쪽은 끝났어요. left side는 끝났고 right side로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not P를 하면 TTFF를 FFTT로 바꾸고 not Q를 하면 TFTF는 FTFT로 바뀝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and로 묶으면 둘 다 T일 때만 T가 되죠. 그럼 보면 여기 FF는 F. F랑 T가 있으면 F죠. and니까. T와 F가 있으면 F. T와 T가 있으면 T. 그래서 FFFT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의 결과는 얘가 되고 우변의 결과는 얘가 되죠. 이 두 개가 좀 다르죠. 그죠? 네. 첫 번째 줄은 똑같은데 두 번째는 P와 Q가 TF일 때 좌변은 T가 되는데 우변은 F가 돼요. P와 Q가 F와 T일 때 좌변은 T가 되는데 우변은 F가 돼요. 그래서 4가지의 경우 중 2가지가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항상 같은 게 아니다. logically equivalent 하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negation of and or or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d로 연산이 된 거에다가 앞에 negation을 했을 때 or로 연산이 된 결과에다가 앞에 negation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냥 not을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not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and는 or로 or은 and로 바꿔야 돼요.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의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요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P and Q가 not P or not Q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P, Q 아까도 봤지만 T, T, TF, FT, FF가 있으면 P and Q는 T, F, F, F예요. 그죠? 두 개가 다 T일 때만 T니까 거기에다가 not을 취하면 T, F, F, F가 F, T, T, T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죠. 요 좌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변을 보려면 not P랑 not Q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P가 T, T, F, F니까 T일 때 F, T일 때 F, F일 때 T, F일 때 T. 그래서 FF, TT가 되겠습니다. FF, TT. 그 다음 Q도 TF, TF였으니까 FT, F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을 다 만들었으니까 역시 우변을 not P와 OR not Q, not P와 not Q를 OR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OR로.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FTTT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OR이니까 하나만 true가 있으면 true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FF니까 F고 나머지는 true가 다 있죠. 그러니까 FTTT. 그럼 여기 좌변이 아까 FTTT였으니까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는 똑같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요 경우도. 네. example 2.1.10은 이제 부등호를 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보는 거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등호를 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하면 네, 좀 화질이 떨어지지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니게이션을 했어요. 니게이션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보면 이 전체에다가 not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not을 해야 되는데 니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안쪽에 있는 파트를 자세히 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의 두 개의 AND죠. 그죠? X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예, AND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얘는 뭐 끝났어요. 얘는 이제 간단한 형태니까. 그럼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not을 안쪽으로 보내고 이 AND를 OR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네. 왜 자꾸 움직이지? 네, 죄송합니다. 네. AND를 OR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보면 앞에다가 not을 붙였고 뒤에다가도 not을 붙였고 가운데 부분이 AND 대신 OR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이 not을 이제 안으로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등호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부등호를 취하면 부정을 취하면 not을 취하면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죠?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안으로 넣으면 얘를 적용을 하면 4보다 작거나 같다의 not 반대는 x가 4보다 크다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OR로 연결된 상태로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원래 이 부등호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수평선 상에서 마이너스 1과 4를 하면 이렇게 색칠된 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에다가 니게이션 not을 취하면 이게 아닌 상황이 되어야 되니까 좀 아래쪽에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쪽에다 다시 할게요. 원래 이 수평선 상에서 마이너스 1과 4가 있으면 마이너스 1, 4 4는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취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얘를 포함해서 또 이렇게 안 되지? 네. 죄송합니다. 태블릿 이 컨트롤이 가끔씩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해서 되다 보면 안 돼.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가고 4는 포함을 안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죠. 겹치지 않게 우리가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x가 4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랑 결국 일치를 하죠.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태블릿이 가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계속 가보죠. 토탈러지랑 컨트라딕션입니다. 네, 제가 다시 나타났네요. 네. 토탈러지와 컨트라딕션은 항상 맞는 말 혹은 항상 틀리는 말이라는 뜻인데, 토탈러지는 항상 참이 되는 경우, 당연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컨트라딕션은 참일 수 없는 경우, 한국말로는 모순이라고 해요. 컨트라딕션은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항상 폴스가 되는 말, 불가능한 말,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토탈러지를 스몰 t 이렇게 굵게 쓴 스몰 t라고 쓰고, 컨트라딕션은 스몰 c 굵게 쓴 스몰 c라고 쓰는데,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토탈러지는 항상 참인 거니까 그냥 t, true니까 t라고 쓰고, 컨트라딕션은 f로 쓰시면 돼요. 네, 얘를 평가해서 봤더니 이 명제는 항상 거짓이니까 f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게 계산하기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토탈러지랑 컨트라딕션을 가지고 트루스 테이블을 계산하는 거를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면, 책에서는 2.1.13번 예제예요. 어떤 명제 P가 있을 때 P는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명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토탈러지는 항상 true라고 그랬죠. T. 그러면 P랑 이 토탈러지를 AND를 취하면 T는 T, FT는 F. 그래서 결과를 보면 뭐예요? P랑 똑같죠, 그죠? 토탈러지랑 P랑 AND를 취하면 P, 자기 자신과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얘는 항상 true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OR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항상 true이기 때문에 true인 거랑 OR을 해버리면 무조건 true죠, 그죠? 걔가 true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PORT는 다 이렇게 tru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tradiction 같은 경우에는 contradiction은 항상 fals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P and contradiction은 이게 false니까 이 자리가 무조건 false죠. false랑 뭘 and를 해봤자 다 false니까 항상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P or contradiction은 얘가 true, false일 경우에는 or 하면 true, false, false일 경우에는 false니까 결과가 원래 명제 P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P or contradiction 혹은 P and tautology는 P 그 자체가 되고, P or tautology는 그냥 true, P and contradiction은 false가 된다. 이 경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계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로지컬 이퀴벌런스가 굉장히 많은데 양이 많죠. 이게 지금 좀 많은데 요걸 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되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커뮤테이티브로는 쉽습니다. 지금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로지컬 이퀴벌런스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는 서로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동치다, 동가이다, 뭐 등가이다, 동등하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은 그냥 이거 계산식이라고 보면 돼요. 계산 규칙. 우리가 인수분해 뭐 규칙 배우듯이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규칙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책에 theorem 2.1.1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이 강의 자료 요걸 보셔도 되고, 요걸 항상 잘 표시를 해놨다가 계산할 때 찾아보면서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커뮤테이티브로는 P and Q는 Q and P, P or Q는 Q or P,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어소시에이티브로는 결합 법칙인데 P and Q and R은 이렇게 갈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뒤쪽으로 해도 되고, O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AND일 때, 같은 OR일 때는 뭘 먼저 계산하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들일 때만 돼요. 여기는 AND고 이쪽은 OR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서로 다를 때는 바로 다음번에 나옵니다. 디스트리뷰트로. 이거는 디스트리뷰트로는 우리 다 알죠? 분배 법칙이에요. 인수분해할 때 쓰던 바로 그겁니다. 인수분해할 때 배웠던 그거랑 똑같아요. 의미가. P and Q or R인데 Q or R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서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잠깐 태블릿으로 볼까요? 디스트리뷰티드 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P and Q, 그 다음에 Q랑 R이 있으면 얘를 묶어서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배웠던 그걸 하는 거죠. 예, P and Q를 이렇게 쓰고 예, 첫 번째 화살표 계산하면 P and Q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 계산하면 P and R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OR을 이쪽에다 갖다 쓰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반대로 얘가 이렇게 묶여 있어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POR 그 다음에 QNR이 안쪽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먼저 하고 네, 그럼 PORQ, PORR이 나오고 가운데 남아있던 이제 아직 안 썼던 AND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Identity Law 같은 경우는 P and True는 방금 봤죠? 뭐 항상 참인 거는 AND 하면 True가 되고 P or False, 네, Contradiction이랑 OR을 하면 역시 항상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남는 경우를 Identity Law라고 해요. Negation은 P랑 not P를 OR을 하면 True가 된다. 이거 Truth Table 그려보고 쉽죠. 왜냐면 얘가 참이면 얘가 True면 얘가 False고 얘가 False면 얘가 True. 둘 중에 하나는 True니까 항상 True가 되겠죠. 그죠? AND 같은 경우는 같은 이유로 둘 중에 하나는 항상 False가 있을 테니까 두 개를 AND 하면 False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블 니게이션 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not P를 하면 자기 자신 P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empotent law는 P and P는 P 자기 자신이 되겠죠. P or P도 자기 자신이 돼요. 입력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복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Universal Bound Law가 있습니다. Universal Bound Law는 P or T면은 앞에서 살펴본 앞장에서 살펴본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P or T는 항상 true가 되죠. 예, 그래서 true가 되고 P and F는 뭔가가 false가 있으면 항상 false죠. 예,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그다음 드모르간 법칙은 방금 살펴봤으니까 조금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absorption law는 흡수 법칙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흡수 법칙은 P or P and Q인데 생각을 해보면 요걸 약간 집합처럼 생각을 하면 얘가 더 좁은 범위예요. P and Q 만약에 P가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그죠?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참이에요. 그런데 P and Q에서 P가 참인 경우는 이미 끝났어요. P가 참인 경우는 Q가 뭐가 되든 이쪽이 참이니까 끝났어요. P가 거짓인 경우를 살펴보면 P가 거짓이면 Q가 뭐가 되든 이쪽이 거짓이 돼요. 이 오른쪽이. 그죠? 그럼 이미 이쪽이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P도 거짓이고 그래서 false는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true일 때는 이쪽이 true니까 이거 계산해 볼 필요 없이 true. 얘가 false일 때는 이쪽이 false고 이쪽도 false니까 false.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쪽도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도 P가 참일 때는 P가 true일 때는 이게 또 이러네. P가 true일 때는 왼쪽 P는 true고 오른쪽에 P or Q는 P가 true니까 P or Q도 true죠. 그래서 true and true니까 true가 나와요. P가 false일 때는 얘가 false죠. 그리고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이 false랑 and니까 이쪽도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P랑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이해하기 힘들면 이걸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나중에 이제 집합과의 연계도 보는데 이게 합집합처럼 생겼고 합집합처럼 생겼고 얘 교집합처럼 생겼으니까 P가 있고 Q가 있는데 P와 Q의 교집합이랑 P를 합집합을 하면 그냥 P 자체가 되죠. 그죠? 이쪽은 P와 Q가 있는데 P와 Q의 합집합은 이 전체가 되고 그거랑 P랑 교집합을 하면 역시 P가 남게 되죠. 그래서 집합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개를 조금 하기가
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마지막에 negation, tautology and contradiction. 뭐 true에다가 not 쓰면 false고 false에다 not 쓰면 true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목이 좀 잠기네요. 예, 2.1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logical form and logical equivalence 섹션의 마지막 이제 파트입니다. simplifying. 우리가 방금 배운 거를 토대로 이걸 좀 단순화해 보라는 거죠. example 2.1.4입니다. 2.1.4. 2.1.14. verify는 다음을 검증하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건데 되게 복잡하게 생긴 식이 좌변에 있는데 이거를 P로 간단히 쓸 수 있다. 혹은 이 좌변 전체가 그냥 P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똑같은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진짜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서 보면 책에도 이미 있지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첫 단계에서는 식이 여기 not이 있는 게 좀 있어서요. not이 있는 게 좀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드모르간을 써야 되겠죠. 이걸 이렇게 넣고 얘를 and를 or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썼더니 not not p or not q가 됐습니다. 예, 드모르간을 썼다는 얘기죠. 드모르간을 썼어요. 그럼 더블 니게이션 뒷부분은 그대로고요. 더블 니게이션에 의해서 not not p는 p가 됩니다. 그죠? 네, not not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정확히는 1과 똑같은 거지만 또 안 지워지네. 그래서 not p는 p 그대로 남고 뒷부분도 그대로 있으니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디스트리뷰션 롤을 거꾸로 하는 거죠. 네, 거꾸로 해서 p or로 묶어줍니다. p or로 묶어주면 남는 게 not q랑 not q가 하나가 남고요. 왼쪽에서 not q가 하나가 남고 오른쪽에서 q가 남고요. 그 사이에 and가 남게 되죠. 그래서 not q and q.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not을 서로 and로 묶으면 둘 중에 하나는 항상 false가 있겠죠. 그래서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p or false. 그럼 앞에서 살펴봤지만 p or false는 p가 되죠. 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공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트루스 테이블로 하는 방법도 있죠. 트루스 테이블로 하려면 제일 처음에 여기 이 파트부터 not p and q부터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면 p, q를 true, true부터 false, false까지 네 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not p가 필요해서 not p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false, false, true, true가 되죠. 그럼 not p and q는 not p와 q를 and를 취해야 되니까 true, false는 false, false, false는 false, true, true는 true, false, true는 false. 그래서 FFTF가 구해졌어요. 그럼 이 전체에다가 또 not을 취해야 되니까 이 전체에다가 not을 다시 한번 취하면 true, true, false, true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됐어요. 그 다음 오른쪽 거 P, OR, Q는 뭐 간단하죠. P, OR, Q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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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얘랑 한 덩어리랑 얘 두 덩어리. 이 두 개의 덩어리를 서로 and로 묶어주면 되니까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잖아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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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 false, true, false, false. 그래서 true, true, false, false. 결과를 봤더니 P, true, true, false, false. 똑같죠? P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또 보면 example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책에 있는 exercise 연습 문제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2.10, 2.1의 50번 문제를 똑같은 형태예요. 이번엔 조금 더 단순해 보이는데 P and not Q에다가 가로 닫고 or P가 P랑 똑같아진다는 걸 증명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게 없고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not Q라는 거를 뭐 다른 어떤 거 뭐 R이라고 보든 뭐 G라고 보든 다른 그냥 명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P, OR, P, and 어떤 다른 명제 이렇게 되죠. 그죠? P, OR, P, and 다른 명제니까 그냥 P예요. 이 공식 absorption law를 흡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흡수 법칙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길게 썼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흡수 법칙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걸 헷갈리면 이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섹션 2.1이 끝나네요. 네, 섹션 2.1이 끝났고 첫 주에 2.3까지를 강의를 하려고 목표를 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2.2 파트를 다시 강의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기네요. 한 번 녹화했더니 50분이나 되는데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짧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무튼 2.1 섹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